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도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말문이 턱 막힌 적 있으셨죠? 또 어떤 날은 분명히 뭘 가지러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며 멍하니 서 있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내가 이제 진짜 나이 들었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뇌세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뇌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길, 그러니까 피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그 막힌 길을 여는 아주 간단한 방법, 바로 오늘부터 단 3분만으로 기억력을 되살리는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수많은 시니어 분들께서 눈이 또렷해졌어요, 말이 막 덜 막혀요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검증된 비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기억력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도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석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고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40년 넘게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환자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상담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젊었을 땐 기억력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워야 할 게 많았던 학생 시절이나 시험을 앞두고서야 머리를 굴렸지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은 단지 단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요. 내 손주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어제 먹은 반찬을 떠올리는 것, 혹은 친구와의 지난 약속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잇고 관계를 지키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기억이라는 존재 덕분이라는 걸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억력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목격했을 때 그게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차를 마시던 날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책에서, 논문에서, 사례로만 보았던 치매. 그것이 제 어머니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현실이 되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기억이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지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결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 나이쯤 되면 깜빡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반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순환입니다. 뇌로 가는 피, 즉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과거를 저장하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운반하는 것이 바로 피, 혈액입니다. 심장이 뛰고 혈관이 건강할 때 피는 온몸을 돌고 뇌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굽고 혈관이 탄력을 잃게 되면 피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등, 그리고 귀 뒤쪽, 이곳들이 굳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의 길목이 막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뇌세포 자체는 늙어도 그 기능은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피가 잘 흘러만 준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는 것처럼 뇌 역시 피가 닿지 않으면
기억력 경색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머리는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뇌는 있는데 움직일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그게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기억력 저하의 본질입니다. 이건 단지 책이나 이론으로만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패턴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던 분이 귀 뒤의 풍지혈, 어깨의 혈류 길목, 목 근육을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말투가 또렷해지고 눈빛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기억력은 되돌릴 수 있다. 단, 뇌로 가는 길만 다시 열어주면 된다는 것. 이제 여러분께 그 길을 여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단 3분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풍지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작고 조용한 부위가 바로 뇌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풍지혈은 귀 바로 뒤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가는 오목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억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정영순 어르신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막혀요.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자꾸 미안하다고 해야 해요.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정 어르신은 목이 매우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특히 풍지혈 주변 근육이 완전히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하나,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풍지혈을 부드럽게 1분씩 자극해 보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요즘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풍지혈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여기는 뇌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바람이 드나드는 문이라 하여 풍지라고 불렀고 서양의학에서도 이 부위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막히면 산소와 포도당이 뇌로 가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풍지혈 주변 근육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며 한 자세로 앉아있기,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기, 높은 베개에서 잠자기,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 중요한 혈류 통로가 점점 막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름이 안 떠오르네 하며 뒤늦게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풍지혈은 자극을 주면 바로 반응하는 예민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손끝으로 살짝 눌러주고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기만 해도 서서히 그 굳은 근육이 풀리면서 혈류가 다시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눈이 또렷해졌다, 말이 더 잘 나온다는 체감을 이야기하셨고 일부 어르신은 그날 밤 잠도 더 깊게 주무셨다는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기억력을 되찾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손가락으로 풍지혈을 눌러주는 아주 작은 습관이 당신의 머릿속을 맑게 하고 말문을 트이게 하고 자신감을 되찾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나고 양손 검지손가락으로 귀 뒤를 살짝 눌러보세요. 처음엔 잘 모르시겠지만 30초, 1분, 3일, 7일 반드시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풍지혈, 바로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자극점입니다. 지금까지 풍지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극을 해도 계속해서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나이 탓만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보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심심하니까 계속 만지게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을 고개 숙인 자세로 오래 들여다보면 목 뒤 근육이 긴장되면서 풍지혈을 포함한 뇌혈류 통로가 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근육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반복될수록 회복이 더뎌집니다. 또 하나,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 이건 뇌에게는 밤새 피가 덜 가도록 만드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기억이 더 흐릿해졌다면 베개 높이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는 습관. 드라마 한 편, 뉴스까지, 광고도 넘기면서 1시간에서 2시간 그대로 계시죠? 그러면 등과 어깨가 점점 굳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가 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TV 보다가 문득 손자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우연이 아니라 등, 목, 어깨의 혈류가 차단되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립니다. TV를 보시더라도 광고 시간마다 잠깐 일어나 어깨를 돌려주시고 스마트폰은 눈높이에 맞춰 보시는 습관, 베개는 가능한 낮은 것으로 바꾸시고 하루 3분만이라도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큰 열쇠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들, 그게 뇌의 길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셨다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천입니다. 말씀만 듣고 넘어가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3분 손끝 하나로 바꾸는 습관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루틴은 바로 풍지혈 자극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 뒤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오목한 부분. 그곳이 바로 뇌로 가는 혈류의 핵심 지점입니다. 이곳을 꾸준히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뇌에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요. 지금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검지나 중지 손가락이 좋습니다. 양손을 귀 뒤로 가져가서 귀볼 바로 뒤쪽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살짝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만져지시나요? 그 오목한 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제 그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지그시 누르되 아프지 않을 정도로 원형을 그리듯이 천천히 마사지하듯 돌려줍니다. 10초간 천천히 돌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10초. 이걸 총 1분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심호흡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치 머리 안쪽으로 산소와 피가 흘러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자극을 하면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0초에서 1분이 지나면 갑자기 눈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목덜미가 시원해지면서 등이 따뜻해졌어요. 라고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말이 덜 막히고 집중이 더 잘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 중 기억력 저하로 걱정이 많던 68세 김명자 어르신은 이 풍지혈 자극을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신 지 딱 2주 만에 요즘 TV 볼 때도 집중이 잘 되고 말도 덜 막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오지만 일단 시작되면 몸이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자극이 약도 기계도 병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손끝 하나로 가능하다는 사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침대에서, 저녁에 잠들기 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또는 TV 광고 시간 중 1분. 시간은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루틴을 정해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손가락을 들어 풍지혈을 눌러주세요.
지금이 바로 기억을 되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등 마사지 자극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과 등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등은 뇌로 가는 피의 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뇌까지 피가 도달하려면 등과 어깨를 지나 목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 경로가 막히면 피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뇌로는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하루에 오래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고 자세가 구부정한 경우 등 근육이 뭉치고 굳으면서 혈류의 흐름을 막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등 마사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하나쯤은 있으실 효자손이나 등 긁는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걸로 날개뼈 사이 등 중앙에서부터 어깨 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문질러 주세요. 힘주어 세게 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양쪽 등을 각각 1분씩, 총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손주에게 할머니 등이 뻐근한데 살살 문질러 줄래? 하고 부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아주 소중한 관리입니다. 등 마사지를 하고 나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등이 따뜻해졌다, 숨이 더 깊게 쉬어진다, 머리가 개운해진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 중 75세 유동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단어가 훨씬 잘 떠올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하시면 수면질도 함께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뇌로 피가 잘 도달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등 마사지 루틴은 장소도 시간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TV 보시면서도 가능하고 자기 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동안 수고한 당신의 등을 한번 다독여 주세요. 당신의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통로, 바로 그곳이 등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목 스트레칭법입니다. 여러분, 목은 뇌로 가는 모든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즉, 목이 굳고 틀어지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쉽게 굽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목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말리는 자세가 고착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목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기억을 살리는 길을 여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좋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어깨에 힘을 쭉 빼주세요. 이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가까워지듯이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목 왼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으로 기울여 10초 유지. 이 동작을 각각 2회씩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은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듯 고개를 천천히 젖히면서 어깨는 뒤로 열고 손바닥은 허벅지 위를 살짝 눌러줍니다. 이때 목 앞쪽이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피가 위로 확 트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고개를 제자리로 돌리며 숨을 내쉽니다. 이 동작도 2회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시선을 어깨 방향으로 보내는 동작을 10초간, 그 다음 왼쪽으로 돌려 10초간 유지하는 회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 회전 동작은 목 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풍지혈과 연결된 경혈 자극에도 도움이 됩니다. 총 소요 시간은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스트레칭을 아침에 해주면 하루가 맑게 시작되고 잠들기 전에 해주면 뇌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76세 임순자 어르신은 매일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예전엔 아침마다 머리가 멍했는데 요즘엔 눈 뜨자마자 말이 또렷이 나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목을 푼다는 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기억력은 피를 따라 살아나고 피는 움직이는 근육을 따라 흐릅니다. 오늘부터 하루 3분 당신의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당신의 기억은 그 길을 따라 다시 깨어날 겁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기억력 회복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풍지혈 자극, 등 마사지, 그리고 목 스트레칭. 다들 좋은 건 알겠는데 계속 실천하기가 어렵네요. 하시죠? 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천이라는 건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구조입니다. 계획만 세우면 작심삼일이지만 눈에 보이고 손이 가고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면 놀랍게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요일별 루틴표를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력, 냉장고, 거울 혹은 스마트폰 배경에 아래처럼 요일별 실천 리스트를 하나 붙여두는 거예요.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 등 마사지, 수요일 목 스트레칭, 목요일 휴식과 복습 또는 깊은 호흡, 금요일 다시 풍지혈 자극, 토요일 어깨 돌리기, 자세 정렬, 일요일 전체 루틴 복습 및 체크. 이렇게 매일 하나씩만 정해두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뭘 하지? 라는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이 루틴을 스마트폰 알람에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알람 이름을 기억력 5분 루틴으로 해두면 매일 한 번씩 떠오를 때마다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가족이나 손주에게 할머니 오늘은 무슨 날이게? 하고 물어보게 해보세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면 실천 지속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활용하신 74세 박진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TV 보다가도 오늘은 목 스트레칭 하는 날이지 하고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요.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주는 하루 5분짜리 건강 습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A4 용지 하나 꺼내서 요일별 루틴을 적어보세요.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뇌를 그리고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내가 이걸 지금 시작한다고 바뀔 수 있을까? 이미 많이 늦은 건 아닐까?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기억력은 마치 땅 속에 묻힌 씨앗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 없어 보여도 매일 5분씩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면 어느 날 갑자기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피로와 습관이 잠시 그 기능을 눌러놓았을 뿐 조금씩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 3분만이라도 실천을 시작하신다면 일주일 뒤, 한 달 뒤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단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되찾는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기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손끝 하나, 목을 살짝 돌리는 작은 움직임, 등을 살며시 다독이는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 번만 더 다잡아 보세요.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지금부터 해보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두뇌에 가장 큰 자극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 오늘부터 다시 함께 시작해 봅시다.